보시겠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직 미순가?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럼 남편하고 같이. 아니에요. 볼일 보러 내려왔다가 온천이나 하고 가려고요. 아주머니는요? 나도. 온천을 혼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오시죠. 사장님 오셨습니까? 자, 예. 아니 어떻게 사장님께서 직접 차를 몰고 오셨습니까? 별일 없었지? 물론입니다. 나는 오용수라는 사람입니다. 전 7년 전에 벌어졌던 어떤 살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살아왔던 지가 그것을 밝히려는 까닭은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7년 전에 한 여자가 살해되고 한 남자가 살인범의 누명을 썼습니다. 그 남자는 20년의 형을 선고받아 애매한 옥살이를 7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교회의 집사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전당에서 신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도저히 더 이상 나 자신을 기만하며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힐 생각입니다. 그것이 나와 같은 마음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사람들을 그 지옥 속에서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아니, 우리 사장님이 웬일이시지? 혼자 오셔서 주무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저 사우나탕 아직 문 열었을까요? 저 10시까지인데요. 객실에서 하시죠. 그 한정탕에서 이 땀 좀 뽑고 자려고 했더니만. 근데 이 호텔은 이 객실이 모두 몇 개입니까? 4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이 10개씩 있구만요. 그런 셈이죠. 저 단체 손님 받는 날은 이 방 잡기가 좀 힘들겠네요. 주말엔 그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아까부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지하 그 나이트클럽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거요? 예. 내 밥 가기 준비야. 네. 늦었는데 그만 들어가 봐. 네. 네, 수아입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주임님, 민영사예요. 그래. 나야. 아직 소식 없어? 예. 그 초청장에 적힌 대로 이 501호실에 와 있는데요. 아무 연락이 없는데? 계속 여기 대기라... 잠깐만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민영사! 이거 봐, 민영사!
여러분 중에서 범인을 목격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나는 경찰입니다. 지금 이 호텔 안에 살인 사건 났습니다. 저 빨리 문 닫아 걸어요. 저 그리고 아무도 이 호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비상구만 걸었습니까? 아까 그 10시쯤에 잠궜습니다. 예, 저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예. 저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런데 좀 문은 절대로 닫지 말아 주세요. 밖에서 잘 볼 수 있도록 문 쪽을 향해서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 범인이 제보될 때까지 개인적인 행동은 일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 주세요. 아니, 저 무슨 일입니까? 저 이 호텔 사장입니다. 그러세요. 저 조만한 사람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이 3층 객실에 떨어진 사람이 있나 그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자, 오세요. 예. 이 교환대를 통해서 이 손님 있는 방에 모두 알려요.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연락할 때까지. 그리고 이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아무도 밖으로 나간 사람도 없습니다. 범인은 이제 호텔 안에 있습니다. 배와 등목 6군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층에서 내려오고요. 황영사는 아래층에서 올라왔는데요. 아무도 마주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엘리베이터는 1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범인은 3층 투숙객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흉기를 찾는 게 빠르겠구먼. 3층에서 밖으로 던졌다고 해도 그 찾는 거는 어렵지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아니 그렇다면 3층 투숙객 중에 목격자는 있을 것 아니야. 네, 그러니까 비명소를 듣고 모두 다 문을 열고 내다봤답니다. 거의 모두 범행 현장을 목격한 셈입니다. 모두? 네, 6명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뭐 목격자 많아서 좋구만. 아유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을 처음 해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요. 이름하고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호, 또 사건 발생 시간인 12시에 어느 곳에들 계셨는지 기입해 주세요. 나 이거 참. 세면도구와 옷가지 몇 벌 뿐입니다. 이 범인은 이 가방을 뒤진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때요, 이 가방의 문이 열린 채로 이 침대 아래로 뒹굴어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그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갔다 그 말인가? 예, 틀림없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었을까? 이 피살자가 밝히겠다고 했던 7년 전의 살인 사건과 관련된 물건이 아닐까요? 강두식이라고 합니다. 네, 강두식 씨. 지금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범인 얼굴을 똑똑히 보셨다고요? 예. 저는 원래 이 잠자리가 바뀌면은 잠을 못 자는 습관이 있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는데 글쎄 밖에서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그럼 나 자네가 뭐든지 시킨 대로 다 할게. 저 자식 나 없으면 다 굶어 죽어. 아유 끔찍했어요. 그놈은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타고 앉아서 그냥 계속 칼질을 하고 있었어요. 인상 차기를 좀 말씀해 보세요. 예, 저 나이는 한 20, 한 7, 8세쯤 돼 보이고요. 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날 돌아보는 그런 눈이 이 안경 때문에 번쩍했거든요. 옷은 검정색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었고요. 예. 301호실에 계신다고 하셨죠? 예. 근데 거기서 305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히 보였어요? 전 똑똑히 봤어요. 예. 여기 혼자 오셨어요? 예. 일에 쫓기다 보니까 내 시간이라고는 통 가져보질 못해서 혼자서 한 이틀간 푹 쉬려고 내려왔죠. 예. 현장을 목격한 다음 뭘 하셨습니까? 전화로 신고를 하셨다든지.
너무 놀래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죠. 이 호텔에는 몇 번째 오셨습니까? 처음 왔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분. 잠깐 앉으세요. 네. 전 종로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양식 집이에요. 네. 성함은요? 네, 이강호라고 합니다. 이 범행 현장을 보셨다고요? 네. 전 302호에 있었는데요. 아휴, 그 밖에서 비명 소리가 나길래 쫓아나가 봤더니 그 범인은 한 27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네, 이 범인은 이 검정색 작업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안경을 썼어요. 그럼 범인이 도망가는 것도 보셨습니까? 예, 저기 310호 쪽으로 뛰었어요. 그놈이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휙 돌아다왔어요. 그때 제가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놈이 이 검은 대안경을 썼어요. 310호 쪽으로는 통로가 없는데요. 그쪽에 어느 방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죠. 여기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온천에 오십니까? 이 피부병 때문에 치료차 왔습니다. 예. 다음. 밖에서 비명 소리가 나고 소란하길래 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범인 말입니까? 네, 온몸에 피투성이를 하고 칼을 들고서 달려들었어요. 신고를 하려고 아무리 교환을 불러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교환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방 안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요. 호텔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요. 이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명동에서 미장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혼자 오셨어요? 충주에 사는 친구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잠시 들렸다가. 범인이 이 안경을 쓰고 있던가요? 글쎄요. 네, 맞아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자, 이 뜨거운 커피입니다. 이거 드시면 마음이 좀 진정이 될 겁니다. 이 피해자와 가까운 방에 계셨고 범인의 얼굴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신 셈인데 그 범인한테서 특징 같은 거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가령 얼굴에 점이 있다든지 그 머리가 희비처럼 유난히 길었다든지. 너무 놀래서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비명을 지르니까 그 사람이 제 쪽을 돌아보면서 희죽 웃었어요. 악마의 얼굴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놀래서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너무 태어났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암튼 섬찟하게 생긴 젊은 청년이었어요. 키는 저보다 조금 더 크고 곱슬머리에 맞아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네. 여기 계신 형사분 말씀대로 종업원 하나를 데리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 3층 객실에서 뛰어내린 사람 있나 봐달라고. 여기 3층에서 뛰어내리면 그 무사하지 못하지. 네. 그래서 황망 중에 범인이 뛰어내렸을지도 모르니 그걸 알아보라는 뜻으로 알았습니다.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지배인과 함께 돌았습니다. 지배인은 오른쪽으로 돌고 난 왼쪽으로 돌아서 중간 지점쯤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3층 쪽. 그러니까 307호인가 8호인가 베란다에 흘끗 무슨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림자라뇨?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숲속 쪽으로 뭔가를 던지는 것 같았어요. 칼이에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거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좀 가셔야겠습니다. 이 형사 소도 끝 없어. 흉기를 찾아야죠. 여기 사람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니야. 그리고 그 307호고 308호에는 오늘 밤 투숙객이 들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급한 김에 그놈이 그리로 뛰어든 거겠죠. 사장님, 이 원래 투숙객이 들지 않는 방은 원래 그 잠가놓지 않습니까? 걸어둡니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든지. 3층 객실 그 도어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쪽 부서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놈에게 키가 있었던 거군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객실 키를 들고 나가서 똑같은 키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님이 방을 비울 때를 노려서 귀중품을 털어가는 거죠. 그 사장님께서는 그럼 단순 강도로 보십니까? 아니 그럼 아니란 말씀인가요? 권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은 우리가 취한 조치에 너무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니야. 장담할 수 있어. 범인은 3층에 투숙한 손님이나 이 호텔 종업원 중에 있다. 사건 발생 후 아무도 이 호텔 빠져나가지 못했거든. 이게 참 이게 정말 이게 뭐야? 저 손님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술과 안주는 그런 뜻에서 저희 호텔 사장님이 내신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사건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숙식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봐요. 경찰 책임자를 불러와요. 조사가 끝냈으면 보내줘야지. 왜 우리를 가둬두려는 말이에요? 아니 다른 집 손님들은 놔두고 왜 우리들만 조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응? 참.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그 위층과 아래층 비상계단을 통해서 그 형사들이 쫓아갔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층으로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범인이 있다 이겁니까? 세상에.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봐요. 근데 그 형사들이 왜 와 있었죠? 형사들은 그 뭔가 벌어질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요. 맞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에선가 달려왔어요. 형사들은 뭔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살인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거예요. 이거 저 기자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예. 이 사건 이번 사건이요. 이 외부로 알려지면은 우리를 무작정하고 여기 잡아둘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잘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요. 외부로 통하는 전화를 경찰에서 통지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그럼 전화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그 범인을 빨리 잡기 위해서니까요. 그 손님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협조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저희 사장님이십니다. 이거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수사관들이 내려와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곧 무슨 조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각 층별로 투숙객들의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3층에 투숙한 손님들만 조사를 받는 게 아니군요. 물론이죠. 여러분들은 단지 범행 현장 가까이 계셨고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라는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경찰에서는 20대의 안경을 쓰고 키 170에 작업복 차림의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말이야 뭐트로 한번 진짜 가지고 가서만 들어. 반장님,
이 범인이 310호 들어갔다면요, 이 309호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309호의 투숙객이 바로 그 옆방으로 들어가면 못 봤을까요? 그 여자는 놀래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그랬어. 그 후에 범인이 그 309호를 통과할 수도 있잖아. 이 범인은 이 위치에서 피살자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 비명 소리에 301호서부터 309호까지 모든 투숙객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301호실에도 사람이 있었고 309호실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범인이 도망갈 곳이라고는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저 위층에서는 제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 아래층에서 또 제가 올라가고 있었고요. 근데 범인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없었어. 아, 물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비상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객실로 들어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자 그렇지만 6명의 목격자가 있어. 여기 사장도 308호 베란다 쪽에서 그림자를 봤다고 그러니까 모두 7명이구만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피살된 오영수 씨가 왜 하필이면 서울서 멀리 떨어진 이 호텔로 택했냐 하는 겁니다. 이 피살된 오영수 씨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년 전에 어딘가 있었던 살인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영수 씨는 진범 대신 애매한 사람이 지금 복역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 오영수 씨가 우리를 부른 이유가 7년 전 그 당시 어떤 사건과 이 호텔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수사과로 부임해 온 지가 지금 6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제가 온 다음에 세워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7년 전에는 호텔이 없었다는 얘기죠. 뭐 하여사 알아본 거 있잖아. 예. 이 호텔은 6년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 이전엔 그 바로 이 자리에 온천장 여관이라고 이 3층짜리 여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최광준 사장이 그 여관을 인수해서 헐어버리고 바로 이 호텔을 세운 겁니다. 이 관할사에 있는 우리들보다 이게 더 잘 알고 계시군요. 이게 피살된 오영수 씨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마 그 당시 관련된 그 사람들을 다 불렀을 겁니다. 오영수 씨는 모든 사람을 한자리 모여 앉혀놓고 진상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영수 씨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어제 이 호텔 안엔 7년 전 그 당시에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오영수 씨를 살해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목격자들은 한결같이 그 범인이 젊은 청년일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과연 그가 7년 전 그 당시 범인이었다면은 그는 7년 전엔 20대 초반이었거나 10대 후반이었어야 합니다. 그야 그럴 수도 있지. 20대들도 간혹 끔찍한 짓들을 하니까. 근데 피살된 그 오영수 현재 나이 52살입니다. 10대 우발적인 살인 사건의 진상 공개라면 그렇게 복잡한 수사 절차를 밟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그 장한 흑막이 숨어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사진을 보듯이 얘기한다는 이 선명한다는 사실도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몇 차례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지만은 이 사건이 발생한 그 3층 복도는 이 자연광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이 어두운 이 복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12시가 넘어서 황랑길에 뛰쳐나온 손님들이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비명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이 뛰쳐나온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 자기 방 쪽에 신경을 더 쓰는 게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층에 투숙한 손님들은 한결같이 방을 열고 밖을 확인했고 모두가 이 범인의 얼굴들을 똑똑히 봤다고 했습니다. 그 중엔 여자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또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3층 객실에 투숙했던 그 손님들, 그러니까 피살된 오영수 씨를 포함해서 모두 그 투숙했던 손님들이 말이죠. 동반자 없이 우연하게도 혼자서 투숙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는 이 온천장 호텔에
일행 없이 혼자서 들어왔다는 사실. 이거 뭔가 평범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수사 일지를 통해서 7년 전에 이 부근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사용한 흉기, 그리고 범행 당시 입었던 피부 옷 찾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 그건 아무래도 아주 뭐 운치가 있고 아주 좋은. 반장님, 투숙객들의 신원조회 결과 나왔어요. 수고했어요. 참 사장님, 이 호텔을 짓기 이전엔 사장님께서는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역시 호텔 사업이었나요? 아닙니다. 광성중공업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아, 회사 일 다니셨군요. 아니야, 이 객실에서는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다고. 여기 뛰어내렸다간 무사하지 못해. 반장님,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방 아래, 저 아래다가 스폰지 같은 것을 잔뜩 실은 트럭을 대기시켜 놨다. 그 범인은 그 트럭 위로 과감하게 뛰어내렸다. 뭐 영화 같은 얘기지만 이거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 참. 그럼 잔디 위에 타이어 자국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렇죠. 주인님, 주인님, 아주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곳 경찰서에 보관 중인 그 7년 전의 옛날 사건 저 수사 일지를 말입니다. 그 저 먼지가 잔뜩 있는 창고 속에서 이 결혼 알았다고. 본론부터 말을 해. 예, 그러니까 이 호텔 세우기 전에 온천장 여관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1979년 10월 15일 날 밤에 이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피살자는 관광버스 안내했던 그 아가씨입니다. 나이는 20세, 성명은 장정아입니다. 그 아가씨는 이 304호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부검 결과 온몸에 타박상과 이 목을 졸린 흔적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7년이 지난 10월 15일 그 온천장 여관이 있던 자리에 다시 호텔을 지은 304호실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요, 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그 당시 사건 그 기록을 제가 복사해 온 겁니다. 네, 아주. 사장님, 잠시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경찰이시라고요? 저희 집 양반을 만나시려면 회사로 가셔야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회장님을 뵈러 온 것이 아니라 사모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저를요? 왜요? 아드님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 들어간 지 5년도 넘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이 7년 전에 있었던 이 살인 사건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온천 호텔에 최 사장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사모님, 이 사모님이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 대물 자식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네. 접니다. 시작하십시오.
여기 끝났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바로 이 자리에 온청장 요관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1979년 10월 15일 밤 이 자리 이 온천장 여관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자고. 말 들어. 아이고 가자고. 아 진짜 어머니야 나 그래 정말. 아니 정말. 아이. 떨어지 주세요. 아, 304호에서 뛰어내린 그 아가씨는 죽고 그 방에서 취해서 자던 남자 하나가 구속됐습니다. 그 남자 아직도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3층 객실에 투숙했던 손님들 그리고 3층을 담당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 그 사람들은 진범을 알고 있었는데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그 사건 재판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재판 때 증인으로 출두한 7명의 목격자 명단이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의 이름이 호출되면 대답 좀 해주세요. 오영수, 이번에 7년 전 이문동 도깨비 시장의 상인 친목조합 부회장이었습니다만 어젯밤 이 호텔 304호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역시 살해된 오영수 이 사람도 증인이었습니다. 이제 7명 중에 6명의 증인이 남았습니다. 강두식 씨, 7년 전 당시 시장에서 포목점을 경영하셨는데 지금은 자동차 경비 공장을 하시죠. 그리고 이강호 씨, 7년 전에 시장에서 순댓국집을 하시는데 지금은 경양식집을 하시는 거예요. 김창수 씨, 그 당시에 시장에서 가방 파는 점포를 하셨고 지금은 운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유명옥 씨, 그때는 시장에서 여성 의류를 팔았는데 지금 명동에서 미장원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경옥 씨, 7년 전 온천요관의 3층을 맡고 있었던 종업원이었죠. 지금으로부터 7년 전 10월 15일 밤 온천장 여관에 투숙해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우연스럽게 7년이 지난 10월 15일 밤 그것도 똑같은 호텔 똑같은 층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은 시장 친목회 개원들이었죠. 아마 온천 여행을 왔다가 살인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모두 다 이 다른 장소에서 각자 다른 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왜 모였을까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7년 전 이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은 제 나름대로 각자 사업에 모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여러분들의 사업 자금은 어디선가 갑자기 거액의 돈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최광준 사장님께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최광준 씨,
7년 전 그 온천장 여관에 투숙했던 모든 손님들은 일단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손님들 중에 재벌 2세인 정일mon과 이병식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광준 씨 당신은 그 재벌 회사 비서실에 근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이 온천장에 놀러 온 사람 중에 부잣집, 아주 부잣집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관광버스 안내양을 강제로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안내양은 추행을 모면하려고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수건 이젠 다 끝났어. 신문에 보도되면 우린 끝장이야. 무슨 수가 없을까? 난 좋은 거 있다. 그들은 그곳에 호텔 부지 선정을 위해 와 있던 기획실의 최강준이라는 직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큰 거 한 장씩 내겠습니다. 말 한마디씩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모두 팔잘 고치는 겁니다. 최 사장께서는 어제 서울로 시위회 전화를 하셨죠. 우린 교환대에서 시위회 전화를 신청받을 때마다 몇만 원 노트를 통해서 최 사장이 정 회장 사모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우린 그 사모님을 통해서 7년 전에 그 여관에 투숙했던 손님 7명에게 위중을 하는 조건부로 최강준 당신을 통해서 얼마가 지불되는지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엉터리 없는 수작 마라. 무슨 증거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를 대, 증거! 당신 그 사건을 매듭진 보상금으로 이 호텔 지어달라고 했지? 오영수 씨 사장도 당신 아니야? 저기 7년 전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범인은 안경을 쓴 26살의 청년입니다. 이것 보세요. 그 당시 형사들은 위층과 아래층에서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최강준 씨 당신은 308호에 숨어있다가 달려나왔어요. 종업원 한 사람을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가서 3층 객실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나 확인해 주세요. 어서요. 형사들이 와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은 사장실로 들어가 흉기를 감추고 옷을 바꿔 입을 만한 여유는 있었죠. (7년) 전 옛날의 살인범들, 그들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만 인터폴을 통해서 연행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젊은이는 풀려나게 될 것이고, 최강준 씨 당신은 살인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공범으로 구속됩니다.